예, 미래의 멋진 경찰 공무원이 되실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1타 에듀에서 경찰 채용, 경찰학을 전담하고 있는 서진호 강사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또 서로 인사하고 시작을 할까요?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13강 수업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 13강 수업에서는 역시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를 관련하여 또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자, 여러분들 교재 118페이지 문제는 143번 문제부터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143번 문제부터는 갑오개혁, 즉 1894년 갑오개혁 이전 시대의 경찰을 물어보는 문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고조선 시대부터 조선 시대에 이르는 단계까지의 다양한 경찰 활동을 물어보는 문제가 일부 수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갑오개혁 이전 시대, 즉 전근대적 경찰 시대의 문제는 실제 우리 시험에서 출제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는 떨어집니다. 다만 출제자가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내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상대적으로 외울 게 많고 이해해야 될 것이 많은 이 전근대적 경찰, 갑오개혁 이전 시대의 경찰도 우리가 반드시 공부를 해야 할 필요성은 있겠죠. 자, 여러분들 갑오개혁 이전 시대 전근대적 경찰의 핵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 각 시대별 경찰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했던 해당 관청의 명칭과 그리고 그 해당 관청이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를 여러분들께서 분별해 내는 것이 핵심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 조선시대에 포도청이 있으면 포도청이라는 관청의 명칭, 그리고 포도청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그것을 매칭시키는 연습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갑오개혁 이전 시대, 즉 고조선부터 조선시대 경찰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외울 것은 분명히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험 문제를 풀어보면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이 갑오개혁 이전 시대의 경찰도 상대적으로는 그 중요성이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출제된다면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공부를 하고 넘어가셔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교재 118페이지에 143번부터 이번 13강 수업에서 차례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4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갑오개혁 이전입니다. 갑오개혁 이전이라고 하면 1894년 이전이죠. 즉 우리는 이것을 시대적으로 구분했을 때 전근대적 경찰이라는 표현을 학문상으로는 쓰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갑오개혁 이전에 조선시대 경찰제도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경찰제도는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이러한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강 보겠습니다. 의금부. 자, 여러분들 의금부가 나왔습니다. 의금부라는 행정관청 명칭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의금부가 어떠한 업무를 수행했는지 매칭시키는 연습, 여러분들 그것에 주안점을 두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의금부는 고려의 순군만호부를 개칭한 것이다. 자, 여러분 일단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고려의 순마소라는 행정관청이 고려시대 후기에 고려의 순군만호부로
계층이 되었고 이것이 조선시대로 넘어와서 조선시대에서는 조선의 의금부라는 관청으로 해당 명칭이 계층되었죠. 자, 여러분들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고, 자, 왕명을 받들고 국사법, 국가와 관련된 중요 범죄 사법, 국사법이나 왕족 관련 범죄, 그리고 사형제 등 중요한 특별 범죄를 담당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국사범과 왕족 관련 범죄입니다. 즉 왕명을 받들어서 왕이 직접 내리는 명령을 수행하였던 행정기관이다. 자, 여러분들 O입니까? X입니까? 여러분 정답은 O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의금부는 바로 어떠한 것과 매칭시켜야 되냐면 왕명을 받들고 국가의 중요 범죄 업무를 수행하였다. 여러분들 이렇게 매칭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나항 보겠습니다. 포도청. 여러분 이 포도청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죠. 자, 포도청은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적 독립적 경찰 기관이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맞죠? 자, 도적의 횡포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즉 우리 현대시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현대시대의 경찰청 업무와 거의 유사한 아주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경찰기관의 업무를 수행한 포도청. 여러분 O입니까? X입니까? 정답은 O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다음 보겠습니다. 사헌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헌부. 조선시대의 사헌부는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자, 백성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풍속.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풍속이라는 의미는 다양하죠. 예를 들어 간음 혹은 혼인 빙자 뭐 이러한 것들 풍속 경찰을 주관한 거 맞고요. 그리고 관원이라고 하면 공무원이죠. 관원들과 관련된 감찰, 감사 이러한 기능을 수행한 것이 사헌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헌부는 풍속경찰을 주관하고 민정을 살피어 정사에 반영하는 등 행정경찰 업무도 담당하였다. 즉 풍속경찰 업무. 자, 여러분 O입니까? X입니까? 여러분 정답은 O가 되겠습니다. 사헌부, 풍속경찰, 감찰경찰, 감사경찰 이렇게 매칭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랑 보겠습니다. 자, 암행어사입니다. 암행어사.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아시죠? 정보경찰 활동 맞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지방관리에 대한 감찰, 암행어사 출두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이러한 민생조사를 통하여 국왕에게 보고하는 등 주로 감독, 감찰기관 업무를 수행하였다. 여러분 O입니까? X입니까? 정답은 O입니다. 맞죠 여러분? 자, 다음 여러분 마항 보겠습니다. 마항을 보시면 형조가 나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는요. 조선시대는 그 중앙관제가 대표적으로 육조였습니다. 육조. 여러분들 이 육조와 관련해서는 알고 계실 겁니다. 이호예병형궁. 이호예병형공. 이조판서, 호조판서, 예조판서, 병조판서, 형조판서, 공조판서. 여러분 이거 다 알고 계시죠? 이 중에서 바로 형조입니다. 형조. 그래서 형조는 법률을 담당하고 특히 어떤 법률? 형사법률. 그리고 그에 따른 형사처벌,
소송, 이러한 업무를 관장하였다. 자, 여러분들 O입니까? X입니까? 정답은 O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건 조선시대의 중앙관제가 아닌 지방관제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의 지방관제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었죠? 어떻게 이루어져 있었죠? 대표적으로 관찰사죠. 여러분 안찰사가 아닙니다. 안찰사는 고려시대의 지방관제, 조선시대의 지방관제는 관찰사.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관찰사가 지방의 군사 업무 그리고 경찰 업무 이런 것까지 모두 담당했죠. 자, 그리고 관찰사 하위 기관으로 수령이라는 것이 있었죠. 수령은 무엇이냐? 부, 모, 군, 현. 여러분 이것도 어렴풋이라도 여러분들 반드시 떠오르실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조선시대의 중앙관제, 조선시대의 지방관제. 이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방학 보겠습니다. 관비인 다모. 자, 여러분들 포도청이 있었죠. 그리고 그 포도청 소속으로 관비, 다모가 있었죠.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여성이죠. 그래서 이 관비인 다모가 여성과 관련된 범죄, 그리고 아무래도 유교 사회다 보니까 양반가의 수색, 특히 양반가를 수색할 때 양반가 여성의 방, 이러한 것들 수색을 담당하였다. 여러분 O입니까? X입니까? 정답은 O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옳지 않은 것은 바로 1번 영계가 되겠습니다. 전부 다 옳은 지문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조선시대가 나왔으니까 조선시대와 관련하여 143번에서 언급되지 않은 기관도 분명히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한성부. 여러분들 한성부 같은 경우에도 조선시대의 일종의 중앙관제인데 한성부는 어떤 업무를 수행했느냐? 조선의 수도 도읍인 한성과 관련된 한성의 일체의 경찰 업무. 자, 여러분들 이거 담당한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군부, 포도청, 사원부, 형조, 한성부 이러한 중앙관제들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암행어사 제도도 한번 언급이 되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수성금하사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성, 도성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거. 어떻게 보면 건축경찰이죠. 자, 다음 여러분 금화, 화재 방지 업무.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방경찰이죠. 이러한 수성금화사라는 조직도 있었다. 자, 다음 여러분 평시서라는 것도 있었죠. 여러분 하나하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여러분 시자가 들어가면 전부 다 시장과 관련된 겁니다. 시장.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평시서는 경제경찰 업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용어를 떠올리시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사산참군입니다. 이 사산참군이라는 것이 뭐냐? 산을 훼손하면 안 된다. 즉 함부로 벌목하면 안 된다. 그래서 현대시대로 따지면 산림경찰이 되겠죠. 맞죠, 여러분? 한번 그냥 떠올려 주세요. 자, 다음 여러분 장애원.
여러분 이 장애원은 형조의 하위 기관인데 노비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또 떠올려 주시고, 자, 다음 여러분 전옥서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 옥이 들어갔어요. 옥. 그러면 감옥사무입니다. 현재로 따지면 유치장 또는 교정시설. 여러분 이 전옥서도 형조의 하위기관이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조선시대와 관련된 경찰 기능을 담당하는 중앙관제 그리고 지방관제 일부, 자,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번 143번 문제를 통해서 한번 떠올려보는 좋은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각 시대별 경찰 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명칭, 그리고 그 명칭과 관련된 어떠한 업무 내용이냐, 그것을 매칭시키는 연습을 여러분들 꾸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14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한국 경찰 제도의 역사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갑오개혁 이전 시대 전근대적 경찰 관련하여 시대적으로 계속 물어보겠죠. 맞죠, 여러분? 자, 강 보겠습니다. 자, 통일신라 시대의 이방부. 여러분, 통일신라 시대의 이방부는 간단합니다. 뭐냐면 범죄를 수사하고 집행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국가수사본부라고도 볼 수 있겠죠. 맞죠, 여러분? 자, 그래서 가는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떠올려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진도를 빨리 나가는 것보다 확실히 아는 게 중요하니까 통일신라 시대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통일신라 시대도 한 번쯤은 또 떠올려 볼 필요가 있겠죠. 맞죠, 여러분? 자, 통일신라 시대의 중앙관제. 여러분들 이 통일신라 시대의 최고의 중앙행정관청은요, 여러분 집사부입니다. 집사부. 최고 중앙행정관청. 그런데 여러분 크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사부는 중요하지 않죠. 최고의 중앙행정관청이니까. 맞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첫 번째는 바로 사정부입니다. 사정부. 여러분 조선시대에는 사헌부가 있었죠. 그런데 통일신라 시대에는 사정부가 있었습니다. 무엇인가를 사정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바로 감찰 경찰, 일종의 감사 경찰,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정부니까 풍속 경찰도 주도를 했겠죠. 조선시대의 사헌부와 동일한 역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가항을 통해서 살펴봤던 이방부, 범죄수사, 집행.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방관제는 여러분 통일신라 시대는요, 지방관제가 9개의 주 그리고 5개의 소경이라고 해서 구주, 오소경.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구주에는 총감이라는 지방관제가 있었고, 오소경에는 사신이라는 지방관제가 있었죠. 그래서 구주 오소경의 총감, 사신이
지방의 군사 업무 그리고 경찰 업무를 모두 담당하였다. 여러분 이거 꼭 떠올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한 거 다시 한번 리마인딩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통일신라 시대와 관련하여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통일신라 시대에 공무원 범죄를 단속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 불율 국사죄. 여러분 이 불율 국사죄는요, 현대 시대로 따진다면 직무유기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 제명은 배공영사죄. 여러분들 이 용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현대 시대로 따지자면 경찰의 직권남용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통일신라 시대에 공무원 범죄가 처음으로 도입된 건 아니었죠. 맞죠, 여러분? 자, 백제 시대에 공무원 범죄가 처음으로 있었죠. 어떤 범죄죠? 관인 수재죄. 현재로 따진다면 수뢰죄. 그거 여러분들 꼭 비교 구분 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일신라 시대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중앙간제, 지방간제, 그리고 해당 공무원 범죄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통일신라 시대와 관련해서는 어려운 것이 없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보겠습니다. 고려의 순마소. 여러분, 고려의 순마소, 고려의 순군만호부, 그리고 조선의 의금부, 왕과 관련된 거죠. 왕권 보호. 그래서 방도 금난의 임무와 왕권 보호 업무를 담당하였다. 여러분, 옵니까? X입니까? 정답은 O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조선의 암행어사 제도, 정보경찰, 민생경찰, 감찰경찰. 그래서 O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 랑 보겠습니다. 조선의 장혜원. 여러분 장혜원 노비 업무였죠. 형조의 속아문, 형조의 하위기관, 형조의 속아문으로 노예의 장적, 그리고 노비와 관련된 송사, 당연히 O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 마음 보겠습니다. 동해가 나왔습니다. 동해. 여러분 동해와 관련된 핵심은 책화제도죠. 책화제도. 각 은락 간의 경계를 침범하는 일이 있으면 노예 또는 우마로서 갚는다, 배상한다. 그것이 책화제도였죠. 그래서 마음도 O가 되겠습니다. 맞죠, 여러분? 자, 다음 보겠습니다. 조선의 사원부입니다. 여러분, 조선의 사원부. 이것과 관련하여 통일신라 시대에는 사정부 매칭시키세요. 뭡니까, 여러분? 감찰, 관리, 규찰, 풍속 이런 거였죠. 그런데 여러분 설명을 보세요. 왕명을 받들고 왕족 범죄. 여러분 이거는 조선의 의금부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바항은 X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런 문제 이제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겠죠? 좋습니다. 사항 보겠습니다. 조선의 전옥서, 옥이 나왔습니다. 옥, 감옥사무죠. 형조의 소가문, 그래서 감옥과 죄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였다. 옵니까 X입니까? 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44번 문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한 개가 되겠죠. 여러분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자, 갑오개혁 이전 시대의 경찰이 과 관련된 문제가 이 두 문제밖에 없어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1894년 갑오개혁 이전 시대의 문제는 출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는 떨어진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경찰 간부 시험에서는 여러 가지 보기 지문을 통하여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분별하는 문제,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해당 관청의 명칭, 해당 관청의 업무, 그것만 잘 매칭시키면 여러분들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이번 문제부터는요, 1894년 갑오개혁 이후부터 1910년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가 도래되는 1910년 한일합병, 일제강점기죠. 자, 이 시대 이전까지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145번부터 출발해 봅시다. 자, 옳은 것은 적절한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좌우 포도청을 통합했다. 1894년 맞죠? 자, 경무청을 신설했다. 자, 여러분들, 이것과 관련된 법적 근거는 경무청 관제 직장이었죠. 맞죠, 여러분? 최초의 경찰 조직법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의 경무청의 한계는, 이때의 경무청은 전국 관할이 아니었죠. 한 성부 내에 일체의 경찰 사무만 담당했죠. 자, 경무청을 신설하고 전국의 경찰 사무를 관장했다? 이러면 O입니까? X입니까? 정답은 X입니다. 한 성부 내에 일체의 경찰 사무만 관장하였다. 그렇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나항 보겠습니다. 자, 경무청은 최초의 법무아문으로 소속을 설치하였다. 맞죠, 여러분? 1894년 일본 가기의 결정에 따라 우리 조선의 김홍집 내각이 처음에는 법무아문 소속으로 설치하였으나 나중에 내무부죠. 어떻게 보면 내무아문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자, 정답은 O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다음 보겠습니다. 경무청 관제 직장은 일본의 행정경찰 규칙을 모방한 것이다. 여러분, 한국경찰 최초의 조직법에 해당하는 경무청 관제 직장은 일본의 경시청 관제를 모방했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라운 보겠습니다. 한성부의 5부 내에, 자, 경무청이 한성부와 관련된 일체의 경찰 사무를 통할했잖아요. 그 한성부에 5부를 뒀어요. 그 5부에 경찰 지서를 설치한 거죠. 자, 이 경찰 지서의 서장을 경무사로 하였다? 여러분, O입니까? X입니까? 여러분, X죠. 여러분, 경무사는요, 경무청의 장이에요. 그래서 이때 경찰 지서에는 경무관을 서장으로 보하였죠. 그래서 X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마음 보겠습니다. 경무청은, 자, 이때의 경무청은 한국경찰 최초의 작용법인 행정경찰장정을 통하여 아주
광범위한 경찰 업무를 수행했죠. 그래서 이때의 경무청은 영업, 소방, 전염병 등 위생경찰뿐만이 아니고 엄청나게 다양하고 광범위한 직무를 담당하였다. 여러분, O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적절한 것은 나 그리고 마 두 개가 되겠습니다. 나, 마. 여러분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국 경찰의 역사와 제도 관련해서 여러분 뭔가 내용이 많고 암기할 게 많으니까 또 피하고 싶고 어렵게 느껴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한국 경찰의 역사와 제도는요, 한 번만 제대로 그 책의 명칭, 업무의 내용을 제대로 체계화 시켜 놓으면 여러분들 진짜 어렵지 않은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피하지 마세요. 자, 좋습니다. 다음 146번 보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볼까요? 1번입니다. 1894년 6월 일본 각이 한국 경찰의 창설을 결정했다. 자, 여기까지는 옳은 지문이죠. 이에 김홍집 내각은 갑 아문관제에서, 즉 현재의 정부 조직법에서 경찰을 처음에는 법무아문 소속으로 설치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곧바로 경찰을 내무아문 소속으로 변경하였다. 자, 그럼 이것과 관련된 설명, 앞에 문제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O입니까? X입니까? 정답은 O죠. 맞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일본이 한국 경찰권을 강탈해 가는 과정. 자,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 한국 경찰권의 상실 과정,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죠. 맞죠, 여러분? 첫 번째가 제한국 일본인에 대한 경찰 사무를 일본이 가져갔죠. 맞죠, 여러분? 그것이 경찰 사무에 관한 취급서였죠. 자, 다음 여러분 두 번째가 제한국 외국인에 대한 경찰 사무를 일본이 가져갔죠. 자, 다음 여러분 세 번째가 한국의 사법 사무와 감옥 사무를 일본이 가져갔죠.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네 번째로 한국의 모든 경찰 사무를 일본이 침탈해 갔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주권을 일본이 가져갔죠. 여러분 이 순서 한국 경찰권의 침탈, 상실 과정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경찰 사무에 관한 취급서, 제한국 일본인에 대한 경찰 사무의 위약 맞습니다. 그 다음 제한국 외국인, 그 다음 사법사무, 감옥사무, 그 다음 경찰 전체 사무. 여러분 2번 보기 O입니까? X입니까? 정답은 O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146번 문제는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 보겠습니다. 미 군정시대 1945년부터 1948년까지죠. 자, 이때 영미법계의 민주적인 요소가 도입되었다. 자, 1947년이면 중앙경찰위원회죠. 9인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 여러분 이거 맞나요? 틀리나요? 틀렸죠. 6인이죠. 6인. 그래서 X입니다. 자, 그리고 경제경찰 여러분 폐지됐죠. 고등경찰 폐지됐죠.
그런데 여기는 그 사무가 강화되었다고 돼 있죠. 그래서 틀렸죠. 고등, 경제, 경찰 폐지됐죠. 그런데 정보 경찰은 유지 또는 정보과가 새롭게 신설이 되었었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일제강점기 헌병경찰. 자, 여러분, 헌병경찰은 일반 경찰 업무와 군사경찰 업무도 수행했죠. 첩보수집, 의병토벌, 민사소송 조절, 집단리 업무, 다양하고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했다. 여러분, 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지문은 보기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147번 볼게요. 자, 여러분, 일단 147번 관련해서는요, 여러분, 제가 해설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전체적인 해설에 대하여 전면 재수정을 해서 저 서진호 경찰학 카페에 공지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10개년 단원별 기출천재 정오 또는 추록을 제가 카페에 공지를 했는데요. 이 147번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제가 이것을 변형 문제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변형 문제 해설도 되어 있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원문을 가져왔고 변형 문제를 만들어 놓고 해설을 여기에 또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문제와 해설이 좀 제대로 매칭이 안 됐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정오 및 추론을 통해서 일단은 기출문제니까 변형을 시키지 않고 문제는 원문 그대로 적용하고 해설도 제가 다시 원문 그대로 했다는 해설을 제 카페에 정오 및 추록사항으로 공지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147번은 해설을 보지 마세요. 저의 카페에 있는 정오 추록으로 대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 강의에서 또 바로 해결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그러면 147번 봅시다. 옳지 않은 것은, 자, 한번 강 볼게요. 일본의 행정경찰 규칙, 그리고 위경제 직결례. 자, 여러분, 딱 바로 나오죠. 작용법이죠, 작용. 자, 이것을 혼합하여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경찰 작용법, 즉 행정경찰 장정에서 다양한 경찰의 광범위한 영역의 사무를 포함하였다. 여러분, O입니까? X입니까? 당연히 O가 되겠습니다. 이건 어렵지 않죠. 자, 여러분, 다음 보겠습니다. 광무개혁. 여러분, 광무개혁 1900년이죠. 이 광무개혁을 통하여 경부가 신설이 되었죠. 그러나 이 경부 제도가 실패했다는 거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광무개혁 당시인 1900년 중앙관청으로서 경부 맞죠? 이 경부가 한성 및 계양시장에 경찰 업무와 감옥 사무를 통할하였다. 자,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휘하는 경부감독소를 두었다. 여러분 X입니다. 이때 경부가 한성부 일체의 경찰 업무를 담당했는데 경부 산하에 경무감독소를 두었죠. 여러분, 경부감독소가 아닙니다. 경부감독소는 경부를 감독하는 상위기관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경부감독소가 아니라 경무감독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말장난입니다. 그래서
X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나항을 변형을 시켰는데 문제는 원문 가져오고 해설은 변형된 걸 여기에 포함시켜 버려가지고 해설이 일부 문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일단 나항은 X입니다. 자, 여러분 다음 보겠습니다. 1895년 그러니까 1894년에 경무청을 신설하고 경무청 관제 직장 그리고 행정경찰 장정 이런 걸 1894년에 만들었고요. 1년 이후에 1895년에 내부 관제를 제정하면서 내부 대신 제도를 신설했죠. 맞습니다. 그래서 내부 대신이 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1년이 지나서 1896년에는 지방경찰 제도를 정비했거든요. 그래서 지방경찰의 작용법으로 지방경찰 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방경찰 규칙은요. 행정경찰 장정과 내용이 거의 동일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방경찰에 대한 작용법적 근거도 마련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형식적이었죠. 일단 다음은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랑 보겠습니다. 경무청 관제 직장을 통해 좌우포도청을 합했다. 경무청을 신설했다. 맞죠? 그런데 장으로 경무관을 두었다? 아니죠, 여러분. 경무사를 두었죠. 그래서 X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다음 여러분 만 보겠습니다. 1900년 경부 신설 이후 최초의 경찰이 중앙행정관청화 된 거죠. 경부 신설 이후 2년도 안 돼서 잦은 대신교체 12번이나 교체됐어요. 자, 이러한 것으로 문제가 많아 다시 경무청이 경부의 업무를 관리하게 되었다.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다시 신경무청 시대로 돌아왔고 이때의 경무청은 전국 관할 경무청이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147번 옳지 않은 것은 2번 2개가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된 해설을 제가 서준호 경찰학 카페에 제대로 다시 전면 수정해서 해설을 올려놓았으니까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148번입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가기의 결정, 각 아문 관제, 처음으로 경찰이라는 용어 사용, 1894년 가보게요. 여러분 1번 5초.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경무청 관제직장, 좌우포도청을 합했다. 경무청 시설, 장으로는 경무사, 맞죠? 내무아문에 예속되었다. 전국 관할이 아니라 한 성부 내에 일체의 경찰 사무를 관장하였다. 여러분 5초. 맞죠, 여러분? 자, 다음 여러분. 광무개혁 1900년 중앙관청, 중앙행정관청으로서 최초로 경부 신설되었죠. 한 성부 및 계양시장의 경찰 업무, 감옥사무 통할 맞죠? 자, 다음 여러분. 을사조약에 의거해서 통감부에 의한 통감정치가 시행되었다. 여러분 이때가 바로 1905년이거든요. 여러분 이때는요 시작되면서 경무청이 아니고요 통감부에 경무부라는
경찰관청을 또 만들었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4번은 X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이 문제도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148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여러분, 다음 149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제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의 일제강점기 시대. 여러분, 이 일제강점기 시대의 경찰활동 관련해서는 시험 문제에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영역입니다. 왜? 이때에 우리가 아픔이 가장 컸고 또 특히 중요한 건 이 일제강점기 시대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이 있었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하여 물어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14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상해 임시정부. 자,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해 임시정부, 그리고 고난의 이동시기, 그리고 중경 임시정부 이렇게 구분되죠.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의 경찰조직, 그리고 뭐 고난의 이동시기는 특별히 중요하지 않고 중경 임시정부의 경찰조직, 여러분 이거 잘 구분하셔야죠. 그것을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자, 1919년 4월 25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장정, 맞죠 여러분? 을 제정하여 내무부 아래 경찰 조직으로 경무국,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요, 중경시대는 대한민국 잠행관제였고, 비교되죠 여러분? 대한민국 임시정부 장정 상해, 대한민국 잠행관제는 중경.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자 여러분들 상해 임시정부는 경무국, 중경 임시정부는 경무과로 축소되었죠. 맞죠 여러분? 이거 비교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두고 초대 경무국장으로 김구 선생, 여러분 O입니까 X입니까? 정답은 O입니다. 맞죠? 자, 다음 여러분 2번 보시면 상해 교민단 산하에 의경대 설치. 자, 여러분 의경대 설치, 상해 임시정부 의경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중경시대에는 의경대와는 다르게 경위대를 설치했죠. 여러분 이거 꼭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2번은 O입니다. 자, 다음에 3번 보시면 상해 임시정부는 연통제를 실시하였다. 즉 상해에서 연통제를 실시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영역에 이 연통제를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연통제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지방 조직인 독판부를 설치했죠. 맞죠 여러분? 그리고 독판부 예하에 경찰 조직으로서 경무사를 두었다. 여러분 이거 O입니다. 여러분 이 경무사는 경무청의 장인 경무사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자, 다음 여러분 4번 보시면 중경임시정부 내무부 아래에 경무국을 두었다. 여러분 경무국이 아니고 경무과를 두었죠. 그래서 X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경위대를 두었다. 이건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여러분 150번 보겠습니다. 자, 일제강점기 경찰제도 옳지 않은 것은? 자, 볼까요 여러분? 1910년 1번은 통감부의 경무총감부 맞습니다. 1905년도에는
통감부의 경무부. 자, 1910년도 일제강점기가 막 시작될 때는 통감부의 경무총감부, 그리고 각 지방의 경무부 설치하여 경찰 사무를 관장, 서울과 항공의 경찰 사무는 경무총감부에 직할 여러분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나항 보시면 1910년 조선주차 헌병조령, 이제 헌병경찰이 일반 치안을 담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게 헌병조령이죠. 그래서 일반 경찰은 도시나 계항장, 헌병은 의병활동지역. 여러분 옵니까? X입니까? 옵니다. 맞죠 여러분?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다음 보시면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헌병경찰 제도에서 보통경찰 제도로 전환되었죠. 자, 전환되었다. 자, 여기까지 맞고요. 총독부 직속 경무총감부가 폐지되었다. 여러분 이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 국민의 반발심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무총감부라는 경찰 조직을 폐지하고 경무국으로 축소했죠. 자, 그래서 이것도 옵니다. 다만 헌병경찰 제도에서 보통경찰 제도로 전환되었다고 해서 경찰의 업무까지 축소된 것은 아니죠. 맞죠 여러분? 일반 경찰이 헌병경찰 업무 그대로 수행했죠. 자, 여러분 다음 라항 보겠습니다. 3.1운동을 기하로 치안유지법을 제정했다. 여러분 이거 주의하셔야죠. 여러분 3.1운동을 기하로 정치범 처벌법은 제정한 게 맞죠. 그런데 치안유지법은 우리나라에서 제정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것을 그대로 들여온 것뿐이죠. 그래서 치안유지법은 제정이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X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장난인데요. 상당히 변별력이 있는 문제라고도 볼 수 있죠. 자, 다음 여러분 일제강점기 일본 식민 지배의 중추기관으로 경찰이 활동했고 조선 총독부의 총독, 여러분 총독에게는 재령권을 주었죠. 맞죠 여러분? 그리고 경무부장 등에게는 경무총장, 경무부장에게는 명령권을 주었죠. 그래서 총독에게 주어진 명령권, 재령권 이게 틀렸죠. 총독에게는 재령권, 그리고 경무총장, 경무부장에게는 명령권. 자,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150번 옳지 않은 것은 라, 마 두 개가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한국 경찰의 역사 충분히 맞추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151번 봅시다. 자, 적절한 것은 한번 볼까요? 일제강점기 총독, 경무총장 주어진 재령권. 여러분 경무총장은 명령권이 주어졌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X입니다. 이제 구분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2번. 경무청의 장을
경무관으로 하였다. 경무청의 장은 경무사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3번. 3.1운동 이후 1919년 3.1운동 이후 치안유지법을 제정했다. 여러분, 치안유지법은 제정의 의미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틀렸어요. 간단하죠, 여러분. 자, 다음 1894년 갑오개혁 각 아문단지에서 처음으로 근대적 의미의 경찰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15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152번 볼까요? 자, 그럼 152번부터는 1945년부터 1948년까지의 미 군정시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저희가 11강, 12강 이 수업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봤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한번 볼까요? 경무국을 경무부로 승격 개편하였다. 여러분 보시면 미 군정장관이 있으면 그 예하에 국방사령부, 그러니까 군사죠. 그리고 국방사령부와는 별도로 경무부를 두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소방 업무를 민방위 본부로 이관하였다. 소방 업무를 민방위 본부로 이관하였다. 여러분, 이거는 1794년 치안본부 다음에, 즉 1795년의 일이죠. 그래서 틀렸죠. 맞죠, 여러분? 자, 그런데 미군정 시대에 소방 업무가 이관된 것은 있기는 있어요. 이관은 되었는데 어디에 이관되었냐면 시, 면, 동에 소방부로 이관되었어요. 민방위 본부로 이관된 건 치안본부 시대 다음 연도인 1975년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한국 경찰의 역사, 시대적 순서 이야기할 때 자주 다루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X입니다. 자, 다음 정치범 처벌법, 치안유지법, 예비검소법. 여러분들 이러한 치안 입법들 폐지했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옵니다. 어렵지 않죠? 자, 다음 여러분. 여자경찰 제도를 신설하였다. 여러분, 여자경찰 제도 몇 년입니까? 1946년. 맞죠?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소방 업무의 민방위 본부로의 이관은 치안본부 1974년 다음 연도 1975년이다. 그것만 제대로 기억했어도 정답이 바로 보이는 문제죠. 자, 다음 여러분 153번 보겠습니다. 자, 미 군정식이 틀린 것은, 자, 한번 볼까요? 경찰의 조직법적, 자금법적 정비가 이루어졌다. 여러분, 당연히 정비는 이루어졌죠. 그리고 미 군정시대의 대표적인 특징, 비경찰화. 그래서 기억은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니은. 비경찰화 작용의 일환으로 위생사무를 위생국으로 이관. 맞죠? 정보경찰과 고등경찰 폐지. 여러분, 정보경찰은 오히려 정보과를 신설했죠. 맞죠, 여러분? 그리고 고등경찰
경제경찰은 폐지했죠. 그래서 여러분 니은은 X입니다. 자, 다음 디귿 1946년 여자경찰제도 신설. 그래서 14세 미만 소년범죄 여성 관련 업무의 담당 5조. 어렵지 않죠? 자, 다음 여러분 1947년 중앙경찰위원회 맞죠 여러분? 6인의 위원으로 구성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읽어보셔야 돼요. 경찰의 민주화 개혁에 성공하였다? X죠. 여러분 중앙경찰위원회 제도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때 성공해서 지금까지 이어진다면 우리 경찰이 더욱더 민주적 통제가 확립되었을 것이고 정치적 중립 보장이 더욱 이루어졌겠죠. 자, 다음 여러분 미음 영미법의 영향 맞죠? 민주적 요소의 도입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틀린 것은 니은, 리을 두 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13강 수업에서 여러분들 가보개혁 이전 시대 그리고 가보개혁부터 1910년까지의 시대 그리고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강점기 시대 다음 1945년부터 1948년까지 미군정시대 이것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죠?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번 13강 수업은 마치도록 할 것이고요. 다음 14강 수업에서는 이제 현대적 경찰 1948년 정부 수립부터 현재까지의 경찰 제도와 특히 한국 경찰의 역사와 제도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1순위로 출제되어질 수 있는 한국 경찰사의 자랑스러운 표상 이것과 관련된 또 다양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 14강 수업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